아스날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영입을 시도하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포지션이 공미이니까 한번 공미부터 링크랑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미 지금 상황 한번 슬래브님이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실까요? 네, 현재 상황은 공격형 미드필더는 굉장히 간단해요. 메디슨, 웨데가르, 베르나르도 실바 이 셋 중 하나만 걸려라. 요거예요. 그냥 무조건. 미켈이나 에드의 탑 초이스는 웨데고르인데 이제 웨데고르가 불가능해지면 둘 중 하나, 남은 둘 중 하나 메디슨이랑 베르나르도 실바 이 둘 중 하나 무조건 데려오고 싶다인데 여러 소스에서는 미켈, 개인의 선호들은 베실바 이지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베실바냐 메디슨이냐 많이 갈리는 중이고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홈그로우냐 이런 입장 때문에 좀 선호하는 게 조금 더 그나마 좀 우세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단은 메디슨의 가치를 이제 베나이트 정도의 금액에 한 5천만? 네, 5천만 파운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거 이제 슬래브님 쪽으로 들어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슬래브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얘기해 준 거고요. 슬래브님은 메디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레스터는 메디슨의 가치를 7천만 파운드로 생각한 건 뭐 기사에 나왔고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아디다는 메디슨에서 그 정도 가격을 지출할 생각이 전혀 없고 평가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에 대한 비공식 제한이 4천만 플러스 알파에다가 나이스였었고 이거에 대해서 레스터가 좀 약간 난색을 표하니까 첫 공식 비드를 낸 게 3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에다가 선수 이제 은케티아, 윌록, 넬슨, 나이스 넷 중 2명을 주겠다. 요거를 했는데 대차에 빠졌죠. 예.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로저스 체제에서는 이미 필수 불가결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그렇다고 레스터가 이제까지 장사하는 거 보면은 절대 싸게 팔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딜은 이제 메디슨 딜 같은 경우에는 웨데가르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영입되지 않는 이상은 이적 시장 마지막 날 8월 31일까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예, 로빈님은 메디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아스날 코리아 이제 게시글에도 한번 올렸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아르테타가 2019년 12월에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1월 바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던 1월 이적 시장부터 제임스 메디슨을 이제 추후 자기 축구의 키 플레이어로 이제 꼽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터 오르크라는 기사에서 피터 오르크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예, 그렇죠. 네, 그 얘기 나왔었을 때 이제 레스터 시티는 이제 메디슨에 관해서 이제 최소 해리 맥과이어 이적료에 버금가는 금액을 고수를 했어요. 원래 그게 총 8천만 파운드 정도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수가 이적을 좀 희망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선수들 시장 가치가 좀 많이 내려간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는 6천만에서 6,50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스터 시티는 이제 이 금액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가치를 내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아스날은 이제 거래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레스터 시티 이제 쪽에 1차 오퍼로 제가 알기로는 4,500만 파운드의 메이틀랜드 나이스를 오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레스터 시티 측은 일단 중앙 미드필더는 당장 보강이 필요가 없고 우측 풀백도 이제 히카르도 페레이라라는 리그 탑급 자원이 있기 때문에 메이틀랜드 나이스는 거절한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부바카르 수마레도 보강을 했고 히카르도 페레이라도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우측 풀백 전부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아스날은 메디슨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최소 6천만 파운드에서 이제 뭐 에드온 같은 옵션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금이나 현금 비율이 꽤 높은 거래가 진행이 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메디슨 거래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매우 큰 지출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아스날이 현재 메디슨에게 지불할 수 있는 6천만 파운드가 없어서 진행이 좀 더딘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적 자금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포지션을 보강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탑 포지션을 먼저 보강하고 10번 포지션을 영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슬래브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레스터시티는 만약에 메디슨을 매각하게 된다면 이제 은디디와 수마레, 그다음 틸레망스 3미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이제 포파나가 지금 좀 안타까운 부상을 당했는데 네, 그쵸. 현재 베스터고르 쪽이랑 한 1,500만에서 2,0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만약에 베스터고르가 이제 힘들어질 경우에는 현재 노련한 센터백을 노리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가 아닌 베스터고르나 스테판 데브라이 같은 자원을 추가로 노릴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금액으로 아마 실패작이죠. 아요세 페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2선 추가 보강 정도가 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스날은 메디슨 딜을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간다 해서 대체자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디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베일 좌가 최근에 얘기를 했죠. 메디슨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메디슨 6천만 이상 뭐 협상을 해야 된다. 네. 아니면이 아니. 근데 아스날은 이제 여러 포지션에 이제 다양한 선수를 보강하고자 하기 때문에 메디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뭐 지금 슬레브님하고 이제 로빈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아스날 그렇죠. 입장에서는. 두 분의 뭐 공통된 의견으로 보면 확실히 다른 공미의 영입이 없다면은 메디슨은 정말 8월 31일까지 쭉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체자 공미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웨데고르랑 뭐 베실바 중에서 웨데고르 얘기 한번 먼저 해보죠. 네, 일단 웨데고르 경우에는 스페인 언론에서 이제 팀에 무조건 잔류하고 안첼로티 전술의 핵심이 될 거라는 기사가 있긴 했는데 실제로 웨데고르가 레알 마드리드에 복귀하고 나서 안첼로티와 이제 몇 차례 회담을 가졌는데 이제 알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는 4-3-3 3미드를 사용하죠. 근데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 발베르데 그 이후에 웨데고르로 총 이제 5옵션 정도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웨데고르의 아스날 링크가 좀 다시 나왔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아무래도 이제 킬리안 음바페 혹은 이제 엘링 홀란 영입을 위해서 좀 총알을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토니 크로스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고 세바요스도 지금 2-3개월 이상의 중장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웨데고르는 이 시점에서 프리시즌 밀란과의 경기에서 본인은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카세미로, 모드리치, 발베르데가 선발로 나오고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교체로 나온 게 이제 블랑코 선수입니다. 그 블랑코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인데 네, 유스 출신 선수가 먼저 나오고 60분 때 웨데고르가 모드리치랑 이제 교체가 되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있고 나서 호세 루이스, 뭐 산체스 이런 좀 레알 마드리드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기자들, 뭐 루카스 나바레테 같은 기자들은 웨데고르는 이제 안첼로티 체제에서 본인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스날 리턴을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사들에서 몇 번 임대나 바이백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스날은 임대 뭐 해주면 오케이인데 레알은 임대는 절대 안 된다고 바이백 조항을 달고 싶다는데 바이백은 아스날은 절대 안 된다. 약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어서 말을 하면은 그 웨데가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하대로 안젤로티 체제에서는 본인의 이제 원하는 출전 시간, 롤 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느꼈고 이제 앞서 이제 로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밀란 경기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확실해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알 구단 역시 웨데가르가 완전 나포세일도 아니고 오히려 팔 수 있다면 좋은 가격에 팔아서 음바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자원 포지션 영입에 좀 보태고 싶어하는 상태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에이전트는 이제 아스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란데 레알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판다 이렇게 얘기한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웨데가르 본인 역시 가고 싶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아직 완전히 섣불리 결정 못 내리고 있어요. 뭐 부상 상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에두가 웨데가르 측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웨데가르가 차라리 이제 그 이적 요청 같은 이제 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적극적인 자세를
최대를 요청한 것으로 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결과 이제 이번 주부터 웨데가르 기사들이 스페인 쪽에서부터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이제 레알은 이적할 거면은 한 3천만 유로 정도의 이제 바이백 조항을 붙이면은 이제 수락할 수 있다는데, 아스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만약에 바이백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하면 최소 4,500만 파운드 이상 현금 제한만이 이제 레알이 이제 수락할 만한 제한인데, 아스날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노종의 이유로 약간 꺼려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웨데가르를 좀 푸시해서라도 이적료 깎고 싶어 해요. 뭐 두 분 의견 공통된 점은 이제 임대나 바이백 없이 완전한 이적료를 지급하고 웨데고르를 영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이적 루머도 한번 살펴보죠. 근데 아마 베르나르도 실바는 아스날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제일 처음 언급했을 거예요. 6월 달부터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는 일단 기사에 나왔죠. 이적 요청을 했고, 확실히 맨시티를 떠나고 싶어 해요. 떠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시즌 종료 후부터 호르헤 멘데스가 이제 에이전트 호르헤 멘데스가 이적을 추진했었고,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제 포르투갈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한 기후인 라리가를 선호하지만, 라리가 팀들은 베르나르도 실바의 에이전트 수수료나 이제 이적료, 주급도 감당을 할 수 있는 팀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때문에 호르헤 멘데스는 이제 타 리그보다는 리그 내 이적을 선호하고, 맨시티 역시 6천만 파운드 이상의 제한이라면 맨유, 리버풀과 같은 직접적으로 이제 우승권 경쟁팀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런 스탠스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영입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어요. 뭐 이적료, 주급, 에이전트비 다 문제가 없는데, 선수 본인이 리그 내 이적도 선호하지 않고 아스날이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는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이 선수를 좀 데려올 만한, 뭐 설득할 만한 포인트가 아스날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딱 하나 진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인데, 그 미켈이 시티 시절부터 베르나르도 실바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맨시티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공헌을 한 코칭 스태프 중 한 명이 이제 미켈이라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요 미켈과 베르나르도 실바의 관계가 좋다는 게 그나마 이제 영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인맥 약간 뭔가 무서운 느낌이 나는데 로빈님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도 실바 이적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에서 잭 그릴리시나 뭐 해리 케인 같은 영입생들이랑은 상관없이 팀을 떠나고 싶어해요. 네, 그렇죠. 이제 선수 본인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서 약간 메잘라 역할을 가장 잘한다고 본인이 느끼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데, 시티에는 알다시피 그 자리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죠. 케빈 데브라이너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일단 포지션 문제로 일단 이적을 희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일단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벤자민 맨디랑 연관이 되어 있던 인종차별 문제 있죠. 네, 그렇죠. 네, 이 인종차별 사건이 터졌을 때 맨디랑 베르나르도 실바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미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잉글랜드 언론이라 이제 맨체스터 시티 팬들조차도 베르나르도 실바 SNS나 이런 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베르나르도 실바가 일단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의 선수인데, 이 사건이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좀 상실감이 컸다고 해요.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좀 베르나르도 실바 플레이도 많이 좋지 못했고, 좋지 못했죠. 네, 이 때문에 잉글랜드 무대 자체를 좀 떠나는 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EPL을 떠나서 이제 본인은 라리가 클럽으로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라리가 클럽들은 아무래도 베르나르도 실바를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게, AT 마드리드는 이제 베르나르도 포지션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어요. 일단 뭐 이번에 새로 합류한 로드리고 데파울이랑 앙헬 코레아, 뭐 유사시의 토마스 르마랑 또 주앙 펠릭스 이런 선수들, 마르코스 요렌테까지 전부 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는 공격수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실바에게 투자하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선수 영입한다 해도 등록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라리가 클럽으로 이적하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실바 딱 그건데. 얘는 착해. 우리 아스날의 영입 기조와 맞는 선수인 것 같은데. 과연 멘데스의 설득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마음을 돌리든지 아니면 정말 미켈의 그 마법에 1시간만 내게 다오. 다 설득할 수 있다. 이게 통할지 한번 이제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이제 나온 선수 외에 좀 깜짝 링크가 나올 만한 소식이 있을까요? 일단 뭐 나빌 피키르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아스날이 최근에 문의를 넣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수가 피오렌티나의 가에타노 카스트로빌리 선수거든요. 오. 네, 카스트로빌리 선수는 이제 아스날이 두산 블라우비치 선수랑 접촉하면서 약간 언급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카스트로빌리 선수의 퀄리티는 제가 세리에 경기를 많이 보면서 알게 됐지만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정말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 자체가 이번에 빈센조 이탈리아노 감독 체제를 너무 기대하고 있고 본인은 피오렌티나에 영원히 남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구단도 밀레코비치나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맞으면 뭐 오케이 내줄 수 있다 이런 마인드지만 카스트로빌리는 절대 판매하지 않겠다. 왜냐면 피오렌티나는 사실 돈이 급하지 않거든요. 이 팀은 구단주가 굉장히 돈이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아마 카스트로빌리는 1억 파운드를 지불해도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알고 있는 소식이 없네요. 예, 어쨌든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선수는 이적이 굉장히 불가한 것으로 그쵸. 좀 보여지네요. 마침 이제 이 선수 얘기하면서 블러빗이 나왔으니까 이제 포워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채팅방에 이제 벨파스님께서 이제 공미자리에 야신 아들리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들리는 아마 잉글랜드행보다는 이제 세리에나 라리가행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는 선택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리가 사실은 아스날이랑 오랫동안 연결이 되었었어요. 거의 벵거 시절부터 이 친구 거의 16살, 17살부터 연결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연이 안 닿아서 이적이 불발됐고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리에 팀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네네. 야신 아들리는 밀란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밀란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